힘이 엇갈리는 2차 전지 기업들 공통점은 여전한 하반기 이것 기대감인데, 자,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시작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엇갈리는 2차 전지 기업들 공통점은 여전한 하반기 이것 기대감인데, 자,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턴 어라운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턴 어라운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시작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또 부진해졌고, 거기다가 LG엔솔 4680 뭐 테슬라 얘기 나오면서 또 빠졌고, 근데 사실 아침에 전해진 거는 뭐였냐면 호재였습니다. 양극재, 음극재가 관세 제외된다는 소식이 들려. 이거 되게 큰 호재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반응이 안 됐다는 건데, 이거 반응 올 수도 있어요, 조만간에. 체크는 한번 해두시고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구리 원료, 폐구리 50%의 구리 관세도 상호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완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공이 되기 전 그 완제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재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구리 선물 가격이 급락을 한 겁니다. 예상보다 이게 굉장히 완화된 거여가지고. 그래서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음극재, 양극재 명시해갖고, 음극재, 양극재는 관세 적용을 안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던 건데, 내린 업종들을 쭉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근데 다 이유는 있습니다. 핑계는 있고 이유는 있는 건데, 거기다가 최근에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애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제히 나왔고, 이 핑계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핑계도 좋았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다. 그리고 수급 쏠림 현상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좀 주요하죠. 지금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이었고요. 굉장히 이게 분기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개 기업이 한 번에 나와갖고,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걸리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그룹 하나씩 하나씩 나왔는데, 순서는 SK이노가 먼저 나오고요, 포스코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나왔습니다. 2분기 자체 실적들은 셋 다 안 좋을 거라 그랬는데 셋 다 안 좋아요. 예. 하나씩 짚어보고 세부 내역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SK이노베이션 부진합니다. 영업손실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전분기 대비 매출액 늘어났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적자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 때문에 조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수가 있던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계속 SDI랑 SKO는 적자 나올 거예요 라고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은 나오고 있었죠. 사업 부분별로 보면은 쭉 안 좋았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매출이 지금 영업 손실이 664억 원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이제 주력 사업을 보면 석유하고 배터리잖아요. 석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미국 관세 정책이나 오펙 플러스 증산 전환, 시장 변동성 확대됐고, 유가나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얘네 주력 사업이 지금 힘을 못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공급 축소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이 전망이 돼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가동률을 높일 계획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들의 지금 핵심 사업 가치는 배터리죠. 신사업. 근데 맨날 죽 쓰고 있으니까 얘네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배터리 사업 매출은 2조 1077억 원으로 지금 전분기보다 31%가 증가했어요. 잘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매출도 가동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맞구나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적자는 적자인데 2,333억 원, 2,330억 원 적자에서 664억 원 적자니까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이거 왜 그래? AMPC도 늘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의 AMPC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통합법인은 뭐냐면은 SK온이랑 SK엔텀이랑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을 다 합치는 건데, 통합법인 기준으로 보면은 609억 원 지금 영업이익이 나와갖고 흑자긴 한데, 이건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갖고 배터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고 자기 위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데, AMPC 여기부터 이제 유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AMPC가 늘어났다는 거는 배터리 생산이 늘어났다고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팔려야 AMPC가 늘어나는 거니까. SKO는 컴코를 통해서 미국 공장의 모든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가동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분기 수요 대비해서 2분기도 증가했고 판매량도 늘어났고,
그리고 SK온과 미국 포드의 블루오벌 SK 켄터키 1공장 역시 하반기부터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판매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ESS였는데 SK온 역시 신규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늦어요. 제일 늦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요런 건 긍정적이죠. 다수의 고객사와 함께 기가와트 규모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어디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다수의 고객사와. 그리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LFP고 미국 현지 생산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LFP 공급받은 거잖아요. LNF를 통해가지고. 그래갖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ESS용 배터리 중앙계약 시장에서도 참여한다. 요번에는 삼성 SDI가 되게 우리나라 ESS 시장에서 잘 됐지만 계속 나갈 것이다. 그 LG엔솔과 SK온은 LFP ESS, 삼성 SDI는 3원계 ESS로 지금 나뉘는 모습들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2분기를 저점으로 확인한 뒤에 3분기부터 개선세가 뚜렷해지냐 이걸 보는 건데 이미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개선세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3분기에는 정제 마진 추가 개선도 기대가 되고 관세 리스크 완화, 배터리 사업의 유럽 판매 물량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거기다 이제 SK온하고 SK엠무브하고 11월 1일날 통합법인이잖아요. 그럼 재무 개선, 자본 확충, 시종도 개선, 건전성 확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번 유상증자 항목까지 확인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엠무브하고 합병하면서 유상증자 하잖아요. 원재료 구매 비용이 올해 내년에 크게 증가했는데 이거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정해진 수요에 대해서 대비 차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어제도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지만 지금 리튬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늘리고 있잖아요. 양극재 공급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실적인데 매출 17조 5,600 뭐 나왔는데 사실은 그냥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 증권가 컨센에 미달했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도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정된 그 다음에 실적 부진 하지만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V자 모양은 아니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철강이 잘 나왔습니다. 철강이 매출이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6,100억 원이고 전분기 대비 무려 35.6%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철강이 먹여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얘네들 회복률이 되게 좋았거든요. 2023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분기 실적이에요. 그럼 철강 왜 이렇게 좋아진 거야? 라고 보면은 원가 구조 개선시켰고 원료 비중 감축했고 디지털 전환했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잘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결론적으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중요했잖아요. 중국이 과잉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이 철강 감산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 감산은 지금 하고 있진 않대요. 근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감산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갖고 내수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좀 돼 있다. 가격은 2달 정도 늦춰져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 하반기는 그러면은 이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좋아질 수 있다. 철강 쪽이 이런 얘기고요. 중국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만성 적자였던 후판이 지금 흑자 전환을 이미 했다. 연말 정도면은 이제 판정이 날 건데 그럼 연말 정도 되면 더 효과가 좋아질 거다. 철강 쪽은 그래서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중요한 게 관세였잖아요. 관세 50%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유지가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지금 미국도 요거 빼줄 것 같진 않다. 유럽이나 지금 일본도 이거 빼달라 그랬고 우리도 빼달라 그랬겠지만 지금 잘 안 해주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할지 말지는 추이를 봐야 되는 건데 올해 말 내년 초까지로 좀 러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미국향 매출이 2%밖에 되지 않고 판매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50%를 관세를 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그리고 타 지역으로 돌려야 되는 물량이 맥시멈 20만 톤 수준으로 아주 미미해가지고 관세 영향이 적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미국 관세가 낮아지면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늘릴 수 있는데 지금은 큰 어려움 없다. 가장 큰 우려는 국내 통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면은 그게 이제 관세 맞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철강이 쓰이는 건데 그게 이제 유럽, 일본과 동일 수준으로 자동차 관세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돼 가지고 오히려 철강 쪽은 50% 관세는 지금은 미미하고 자동차 관세가 줄어들거나 이걸 가공해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지금 실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초기 비용이나 리튬 가격 하락
리튬 지적 추출 개방, 그러니까 그 리튬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 신기술들. 그런 것들 강화시키고 있고 원료 공급망 내재화시키고 있고 증자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재무 건전성 확충시키고, 그래서 캐즘 이후를 계속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포퓨 실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양음극재는 이번에 조금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채널에서밖에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양음극재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아요. 이번에 구리 쪽에서 지금 관세가 완화돼가면서 그 기준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호재로 작용을 할 확률이 있고, 얘네들이 양음극재 하니까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음극재의 경우에는 지금 반덤핑 관세 예비 결정이 내려졌고 이게 12월 5일까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산 흑연의 160%까지 관세를 부과를 받으면은 결국엔 2027년도에 이거는 FEOC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 전에도 관세 반덤핑 맞아버리면은 우리나라 흑연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럼 하는 애들이 얘네밖에 없으니까,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으니까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2027년도 딱 시기에 맞게 국내 흑연 공장 건설 중이고요. 이에 따른 지금 나중엔 반사이익이 올 겁니다. 점유율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양극재 역시 리튬 가격 안정화, 배터리 판매 등에 대해서 하반기 개선 기대감이 있고, 리튬 가격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현물 리튬 가격으로 지금 중국에서 킬로그램당 50위안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2위안까지 올라왔거든요. 선물 가격이 최근에 완전히 급등을 해갖고 현물 가격이랑 괴리가 있다가 지금 이번 주에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제한을 두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제한을 걸고, 그래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변동성이 생기긴 했지만 어느 정도 맞아갈 거란 말이죠. 왜? 민관에서 리튬의 수요를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로 좀 맞춰가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리튬 만드는 애들이니까 리튬 관련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 하반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핵심 자산 매각 이런 거 해가지고 2분기 이후에도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에 사측도 대놓고 어제 얘기한 게 실적 개선 재료 많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제. 그래갖고 외부 변수만 없다면 하반기에도 이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결론적으로 얘네들도 2분기 저점으로 개선 기대감은 유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점은 1분기였던 거고 2분기에 확인을 하는 건데 2분기에 개선 추세는 있는데 드라마틱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배터리 소재 쪽은 2분기에 좀 나아지긴 했는데 드라마틱한, 역시 예상한 대로 V자가 아니라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 2분기 부진한 실적, 얘네도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는 부진하고 전분기 대비는 개선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 갖고 세 개의 공통점, 그리고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온 거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애들이 다수 보이고, LG엔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도 이겼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개선이 모두 다 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은 확인이 돼요. 세부 내역을 보면은 뭐 배터리 부분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감소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형 배터리 부분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손실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그리고 AMPC가 좀 적더라고요. 664억 원. 되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게 미국의 진출이 제일 늦었잖아요. 현지 진출이. 그래갖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적으니까 AMPC가 적다는 거고요. 스텔란티스가 차를 못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BMW도 차를 못 팔고요. 그래갖고 부진했던 겁니다. 지난 분기에 1094억 원 대비 오히려 줄어든 LG엔솔 줄어든 상황인 게 AMPC 얘기하는 거예요. AMPC가 오히려 줄었다. LG엔솔하고 SK온은 올라갔고 SK온은 AMPC가 역대 최대치인데 얘네는 줄어들었어. 그럼 뭐예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전기차 수주하고 ESS 수주 다양화 시켰고, 지금 유럽 글로벌 OEM 프리미엄 전기차용으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이거 아마도 BMW 아니겠는가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냥 예측이죠. 시장의 예측. 그 다음에 미국 스타트업 업체와 상용 전기차용 46파이 배터리 협의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글로벌 OEM사와 볼륨 엔트리, 그러니까 싼 제품들, 저가형 제품들의 리튬 인사철 LFP 각형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폼팩터 다양화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3원계
각형 배터리 수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갖고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내 ESS에서 좀 잘 됐죠. 80%를 SDI가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향이 중요한데 ESS 전력 수주는 4분기부터 현지 양산을 시작해갖고 이미 우리도 수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LFP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관세로 인한 불안 요소 이게 중요한데 얘네가 미국향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데 ESS가 다 국내에서 수출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SDI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하니까 직접 산업 기여도가 높으니까 대한민국의 ESS 입찰에선 70% 80% 얘네가 먹었는데 미국 쪽에는 지금 넘어가는 게 지금 70% 이상인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그러면 이제 관세가 15%로 적용이 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4에서 6%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세 부상 대응 위해서 스타플러스 에너지 라인, 그러니까 합작 공장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일부 라인을 돌려 가지고 양산을 시작을 한다. ESS를. 그리고 LFP도 현지에서 생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얘네도 하반기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하반기 대놓고 실적 개선된다. 4분기는 흑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저점이었던 거예요. 대다수가 1분기가 저점이었고 작년 4분기가 저점이었는데 얘네들은 보통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갖고 찍고 얘네들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진한 실적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소형과 전자재료 사업 부분에서 판매 호전되고 4분기는 흑자 전환, 3분기에 나아지고 4분기에 더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ESS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V 수요까지 같이 나왔고 라인 돌리고 ESS에다가 전기차 회복까지 되면은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라인 셋업 작업을 통해서 10월까지 양산 계획을 확보하고 이 라인은 내년 물량까지 이미 주문, 이게 중요하죠. 이미 수주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증자를 했던 것 같고, 예, 좀 그때 욕 많이 먹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까지 종합을 해볼게요. 종합을 해보면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정도로 이익 개선 수준이 다른 게 LG엔솔은 좋은데 SK온은 좋아지고 있고 SDI가 제일 지금 사실은 좀 부진했던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향후에 대한 자신감, 개선 기대감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목표들 그리고 수주 물량 받아놓은 거 어디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요건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특별한 게 없으면. 1분기 저점으로 개선이 되고 있거나 2분기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들도 하반기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이견이 없어 보여요. 기울기 정도는 이게 무슨 기울기냐면 이게 V자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느냐. 근데 요거는 지금 이견이 좀 있는데 지금 2분기에 이 바닥에 왔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 아니면 2분기가 한 요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실적 나온 걸로 보면은.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투심 개선이나 수급 개선 등을 꾸준히 지켜볼 만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주가는 중요한 게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실적이나 가이던스, 오늘 아침에 아마존 나온 것도 아마존 2분기 실적 너무 좋았는데 두 자릿수 상승이었는데 3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도 좋은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까 시간 외에서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부터 해갖고 소재 기업들 몇 개 남아있죠. 그 실적을 비롯해갖고 국내 정책 기대감, 이제 관세 끝났으니까 이런 국내 정책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이 구체화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신기술 관련해서 특허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구체적으로 되는 건지, ESS, LMR, 그 다음에 LFP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디움은 얼마나 지금 또 구체적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섹터에 반영이 전혀 안 됐었는데 반영되는지 여부, 반영되기 시작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허 얘기 백날에도 안 됐었는데 특허 얘기하니까 되고, ESS 올 초 인터배터리에서 얘기 나왔던 거고 작년에도 기술력 나왔는데 한 번도 꿈쩍 안 하다 갑자기 꿈쩍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의 변화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체크하시면서 각자 사정에 맞게 들어가는 거, 이걸 지금 사세요 파세요가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평단가가 다르고 자금이 다르고, 그건 내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